분비물이 너무 노랗게 나온다 했을 때, 혹은 이게 냄새가 심하게 났을 때, 질환에는 원래 존재를 해야 되는 균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공격을 해서 너무 많이 없애놓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자꾸 재발하는 질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외래에 자꾸 반복되는 질염 때문에 냄새도 너무 신경 쓰이고 평소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스스로도 질정 같은 거 자주 사용을 하시고 산부인과 너무 자주 오게 돼서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생기지 않게 하는, 생기더라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도 좀 아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분비물이 있다, 분비물이 자꾸 팬티에 묻어난다, 소변을 보고 나서 자꾸 묻어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분비물인지 정말 질염이 생겨서 생기는 분비물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성들은 다 분비물이 조금씩 있거든요. 염증인데 심하게 염증이 진행이 돼서 누렇게 분비물이 나오고 하는데 이거 저는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이런 갭이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분비물이 너무 노랗게 나온다 했을 때, 혹은 이게 냄새가 심하게 났을 때, 팬티가 정말 푹 젖을 정도로 분비물 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한번 내원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정상냉과 질염냉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염이 자꾸 생긴다고 했을 때는 크게는 재발성으로 자주 발생하는 캔디다 질염인 경우, 그리고 세균성 질염인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균성 질염은 특별한 성병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질 내에 원래 존재를 하는 상재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 원래 살고 있는 균인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검진을 할 때 그냥 균 검사를 해보면요, 증상이 없는 분들도 가드네렐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이럴 때는 심한 분비물과 함께 약간 생선비린내 같은 이런 냄새를 좀 유발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급격한 확산과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비물도 좀 줄고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주 발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발생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좀 노이로제처럼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정상적인 냉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게 된다든지, 조금씩 나오는 분비물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질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재발을 많이 하는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요, 내가 좀 피곤할 때, 잠을 잘 못 잤을 때, 혹은 술을 마셨을 때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거나 이렇게 돼도 좀 캔디다가 잘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캔디다가 자주 생기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산부인과에 오세요. 그래서 소독을 받고 약을 먹으면 좋아졌다가 또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러면은 또 생겨요. 특징적으로 좀 습한 환경에서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레깅스 입고 생활하시는 분들 있죠. 요가 강사님, 필라테스 강사님들 자주 생기고요. 그리고 생리대를 오래 하고 있거나 생리대를 하지 않더라도 팬티 라인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극이 되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약한 염증이더라도 좀 심해지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캔디다성 질염일 때는 항진균제를 써야지 좋아집니다. 세균성 질염이라서 세균성 질염을 치료하다 보면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나는 자꾸 재발하니까 약을 좀 길게 먹어야겠어. 오래 먹다 보면요, 질환에는 원래 존재를 해야 되는 균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공격을 해서 너무 많이 없애놓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에 이제 균이 없어진 빈 공간에 진균들이 자랍니다. 그게 이제 캔디다예요. 캔디다가 자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셨는 분들,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생체 그런 구성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내가 세균성 질염 때문에 오래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캔디다 질염이 다시 오기도 해요. 세균성 질염 증상은 좋아졌는데 또 다른 양상으로 분비물이 찌꺼기처럼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보다 훨씬 많이 가려워요. 질염이 더 심해졌어요 라면서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이거는 또 세균성 질염이 아니라 항진균제를 써야 하는 그런 캔디다성 질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약을
약을 드리게 돼요. 그럼 계속 약을 먹는 거죠. 염증은 다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염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지렴이랑 피부염이랑 또 다릅니다. 피부염은 또 치료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렴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치료는 최대한 짧은 기간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약을 먹지 않는 기간을 좀 충분하게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약을 쭉 이어서 드신다고 해서 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 염증 때문에 가렵다고 해서 빡빡 씻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막 3-4번씩 씻어요. 뭐 소변을 본 후에도 씻고 대변을 본 후에도 씻고, 보통 이제 집에 계속 계신 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염증이 생길까 봐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지렴은 안 씻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가렵고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청결하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하게 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내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특히 질 안에 세정하는 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바깥쪽에 세정을 하는 것도 최대로 하루에 1번, 생리한다, 내가 뭐 패드 같은 거 해서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하루 2번, 그게 맥시멈입니다. 더 이상 씻으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좋은 세정제로 세정을 하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세정제도 자주 쓰는 거는 좋지 않아요. 맹물로만 씻는데요 하셔도, 우리 세수할 때 맹물로 세수를 해도 얼굴 당기잖아요. 건조한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빡빡 문질러 씻다 보면 스크래치 같은 것들이 생겨요. 작은 상처들이 생기면서 그게 또 가려움증을 더 유발을 하고 따갑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물면서 가려우니까 더 긁게 돼서 더 따갑게 되기도 하고, 악순환을 반복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빡빡 씻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씻는 거 최대 1번으로 제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특별히 저는 질 세정을 하루에 1번 해라, 뭐 일주일에 3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내가 좀 찝찝할 때 좀 씻으시면 되는데요. 평소 때는 특별히 뭐 질 세정제를 사서 외음부를 따로 세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샤워할 때 쓱 씻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해요. 특별히 뭐를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씻는 것보다 저는 말리는 데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젖은 상태로 이제 옷을 입는다든지, 옷 중에서도 통풍이 잘 안 되는 레깅스 같은 거 입으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축축한 환경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특히 캔디다 잘 생기는 분들, 습한 환경이 좀 문제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월로 충분히 말리신 후에 옷을 입으시면 좋겠고요. 팬티 라이너 착용하는 거 저 정말 싫어합니다. 팬티 라이너는 이게 없을 때도 다들 잘 살았어요. 이게 제품이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습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팬티가 아래쪽에 2겹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젖어서 바지에 묻을 정도다 라고 하면 팬티 라이너를 사용을 하세요. 푹 젖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너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도 안 되고요. 상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팬티 라이너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더 생기는 분비물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좀 적게 사용한다 했을 때는 오히려 내 분비물이 줄어드는 경험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가장 이제 지렴에 문제가 되는 복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레깅스입니다. 레깅스는 몸에 좋으신 분들 입으면 너무 예뻐요. 예쁘고 좋고 운동할 때도 편하고 다 좋은데 너무 조이죠. 그렇지만 이런 Y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장시간 착용하는 거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요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평상복으로 레깅스를 많이 입었어요. 트레이닝 같은 거 하고 배우러 다니고 이러면 하루 종일 레깅스 입고 있을 때가 있어요. 수업 과정을 듣고 뭐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해서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레깅스를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렴들이 있습니다. 최악인 거는 생리대를 하고 레깅스 입는 거. 생리대 때문에 축축한 환경이죠. 통풍이 잘 되지 않아요. 레깅스를 입어서 완전 꽉꽉 동염했어. 이러면은 지렴 정말 잘 생깁니다. 내가 생리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최대한 레깅스를 피해 주시거나, 아니면 레깅스를 오래 입어야 된다. 그러면 탐폰을 착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내가 지렴에 좀 잘 걸리는 타입이다, 자꾸 재발을 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무슨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가복 중에서도 좀 통풍이 잘 되고 약간 조거 팬츠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헐렁한 거, 이런 것도 매일 그걸 입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거를 입을 수 있을 그런 시기 때는 좀 헐렁한 옷도 번갈아 입어 가시면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계만 하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염증이 좀 깔려 있을 경우들이 있거든요. 관계를 하고 나서 원래 있던 지렴이 좀 심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캔디다 지렴 같은 경우에 아무 증상이 없으셨다가 관계를 하면서 자극이 되면서 안쪽에 있던 분비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가려움증을 심하게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큰일 난 줄 알고 병원에 막 찾아오시거든요. 약 먹고 한 이틀 지나면 다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뭐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관계를 하고 나서 질염 방광염이 잘 생긴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이제 질내 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뿌리는 유산균이나 먹는 유산균이나 질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유산균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관계 후에 뭐가 문제가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질정제를 좀 루틴으로 사용하시도록 처방을 드리기도 해요. 질정제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있는 알약 같은 건데요. 질 안에 쏙 밀어 넣으면 돼요. 그 안쪽에 성분들이 뭐 항진균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항생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 없이 뭐 유산균이랑 뭐 여성 호르몬 조금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다양한 질정들이 있어요.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염증이 관계 후에 재발하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 후에 재발을 하거나 더 심해지거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이런 항생제를 좀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한다. 그러면 굳이 먹는 약을 먹지 않고도 질정만으로도 좀 예방을 하거나 심해지는 거를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질 안에 넣는 세정제 있죠. 세정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애매하기는 한데 질 안에 좀 좋은 성분들을 모아놨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유산균이라든지 산도를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들, 뭐 히알루론산,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는데요. 저희는 보통 질 건조증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염증이 자꾸 재발을 하거나 분비물이 냄새가 나는 게 신경 쓰이는 분들, 그럴 때마다 병원 오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사용을 하시게 처방을 드리기도 합니다. 질염이나 건조증이나 위축성 질염 이런 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항생제 질정을 쓰기는 좀 부담스럽다, 질정을 쓰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 혹은 질정을 넣는 것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보완이 될 수 있는 제제들을 사용을 해서, 요거는 이제 주사기처럼 생겨서 쏙 밀어 넣으면 되거든요. 질정보다 좀 넣기가 수월한 면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같이 사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지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청결제 이런 거 인터넷에 쳐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뭐가 더 좋은 거고 뭐가 안전한 건지 내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의사랑 뭐 상담을 하시면 그 상황에 알맞은 내 질환을 좀 관찰을 했던 의사가 처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질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상 생기고 나서는 사실 약을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내가 평소 생활하는 게 어떤지, 내가 너무 피곤하지는 않은지,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먹는 거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 뭐 단 거 너무 많이 섭취하시거나 뭐 케이크, 빵, 과자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조금 더 생깁니다. 피임약을 장기 복용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절하시고 나면 캔디다 질염 좀 적게 재발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자꾸 재발을 한다 그러면 유지하는 요법이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로 해서 적은 용량의 항진균제를 먹으면서 재발을 좀 억제해 나가는 그런 치료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자주 재발하는 질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계속해서 그냥 소독받고 약 받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담당 의사랑 좀 자세하게 상의를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